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 XRP 시장은 굉장히 재밌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그냥 흔들리는 것 같고,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방향이 터질 것 같고, 커뮤니티를 보면 이미 모두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분위기죠. 근데 시장은 원래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방향을 조용히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구간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어디로 재배치되고 있는지를 읽어야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단순 브리핑처럼 숫자만 읽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XRP 내부에서 어떤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최대한 입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장 안에서도 방향을 먼저 읽고 어떤 사람은 항상 뒤늦게 흔들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스터리언 방식으로 5월 16일 XRP 흐름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5월 16일 XRP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시장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 구간을 넘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까지는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탐색하는 흐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반등이 단순 되돌림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구조로 이어지는지가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구간은 단순히 가격만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구조 자체는 분명 상방으로 다시 정렬되기 시작하는데 중간 과정에서는 강한 흔들림과 눌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의 개념보다도 시장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재배치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아스터리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조 설계 방식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표면적인 움직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에너지의 방향과 압축 그리고 해방 타이밍까지 함께 읽어야 전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달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달의 에너지는 공포 심리가 완전히 지배하던 이전 흐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감정 자체가 조금씩 회복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전처럼 무조건 던지는 흐름보다는 이제는 눌리면 받아보려는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순 반등 이상의 힘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안정된 시장은 아닙니다. 상승하려는 심리와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 심리가 동시에 충돌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의 흐름은 단순 낙관보다는 회복 초기의 에너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감정 구조는 사람마다 체감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아직 불안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이미 방향 전환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스터리언이 개인 맞춤형 구조 설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같은 흐름 안에서도 각자의 구조에 따라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라후는 상승 구조 안에서 강한 흔들림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승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중간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거나 상승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서 위아래 변동이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방향을 확신하기 어려운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흔들림 자체가 방향 붕괴라기보다는 상승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왜곡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은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방향이 무너진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가 다시 위쪽으로 정렬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단기 움직임 하나하나보다 전체 구조를 끝까지 읽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수성의 흐름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늘 수성은 변동성을 본격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상승이 나왔다가도 짧게 강한 눌림이 반복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계속 흔들게 됩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캔들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성의 구조는 단순 혼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향성이 자리를 잡기 직전에는 항상 이런 식의 빠른 재배치 과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은 무질서라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 위한 에너지 재정렬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미세한 구조 차이를 읽어내는 부분이 일반적인 해석과 아스토리언식 구조 분석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같은 상승과 하락처럼 보여도 실제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K2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K2는 이전 하락 흐름의 잔여 압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역할에 가깝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눌림 자체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눌림의 지속력이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즉 예전처럼 눌리면 바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조보다는 눌림 이후 다시 회복하려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방향이 바뀌기 직전에 먼저 하락의 힘이 약해지는 과정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K2의 구조는 단순 하락 트리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하락 흐름의 힘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흐름입니다. 오늘 태양은 상방 중심축을 본격적으로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흔들리던 방향성이 이제 다시 위쪽으로 재정렬되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안정된 상승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내부의 중심 에너지가 다시 상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구조가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의 역할은 단순 상승 에너지라기보다 방향 자체를 다시 위쪽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중심축 재정렬 작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수록 시장은 점점 단순 변동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누가 이런 구조의 차이를 먼저 읽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아스토리언이 단순 운세나 표면적 해석보다 개인의 흐름 구조와 에너지 배열 자체를 중요하게 설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대별 흐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자정부터 새벽 2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본격적인 방향이 터지기 전 시장이 아직 전일 반등의 잔여 에너지를 정리하는 단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아주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방향을 다시 탐색하는 움직임에 더 가깝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구조는 상방으로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확신이 강하게 형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횡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완만하게 위로 밀리는 흐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대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정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처럼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점점 아래보다는 위쪽 에너지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초기 방향 탐색 구간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박스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흐름의 중심축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토리언에서 개인 맞춤형 구조 설계를 할 때도 바로 이런 초기 신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내부 구조에서는 이미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벽 2시부터 4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부터는 나후의 왜곡 작용이 다시 강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눌림이 나오거나 짧은 급락처럼 보이는
흔들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하락이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움직임은 방향 붕괴라기보다는 마지막 흔들림에 가까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특히 시장은 방향이 바뀌기 직전에 반드시 심리를 흔드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구간은 단순 하락 신호로 보기보다 오히려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우 구간은 구조를 읽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굉장히 쉬운 시간대입니다. 아스터리언이 단순 결과 해석이 아니라 흐름의 배열과 에너지 구조를 함께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왜곡 구간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과 실제 내부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부터는 K2의 하락 압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앞서 나왔던 눌림 흐름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다시 저점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전 하락 구간처럼 눌리면 계속 밀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눌림 이후 버티는 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단순한 약세 구간이 아니라 실제로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시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직전에는 항상 이런 저점 확인 과정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간은 이후 상승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핵심 시간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6시부터 8시 구간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달의 회복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시장 심리가 다시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락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반등 에너지가 확대되는 흐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간대는 매수 심리가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도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상승 흐름의 첫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다만 아직은 초기 상승 단계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다소 거칠고 변동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전체 중심이 점점 위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초입 흐름을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실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아스터리언이 구조 설계를 할 때 단순 결과보다 흐름의 시작점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아침 8시부터 오전 10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부터는 수성의 변동성 확장 작용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승 에너지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움직임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고 캔들의 진폭도 이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방향을 다시 위로 정렬시키려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성의 특성상 상승만 깔끔하게 이어지는 형태보다는 중간중간 짧은 흔들림과 눌림이 계속 섞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움직임만 따라가면 오히려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이 구간은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 단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 구간은 오늘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상승 에너지 집중 구간 중 하나입니다. 태양의 중심축 강화 작용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대는 단순한 반등 수준을 넘어서 추세형 상승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전까지 흔들리던 심리가 이 시간대를 지나면서 점점 한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안에서는 이 구간이 상승 구조의 핵심 확인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에너지가 강하게 집중되는 만큼 동시에 과열 신호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자체는 강하게 나오더라도 움직임의 속도와 과열도를 함께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2시 구간으로 넘어가면 시장은 단기 과열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강하게 밀어올린 상승 에너지가 한 번에 집중되면서 단기 고점이 형성되거나 윗꼬리 형태의 흔들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라후의 왜곡 작용이 다시 강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더 올라갈 것처럼 보였다가 급하게 흔들리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무조건적인 추격보다는 현재 에너지의 소모 정도를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가장 강해 보이는 순간에 동시에 흔들림의 씨앗도 함께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타이밍 차이를 읽는 부분이 결국 일반적인 접근과 아스토리언식 구조 해석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부터는 앞서 강하게 분출됐던 에너지가 점차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 현재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받게 됩니다. 눌림 이후 다시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구간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처럼 하락이 중심인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기본 바탕이 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단순 움직임보다도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방 에너지를 유지하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6시부터 밤 12시 구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동안 움직였던 방향성이 최종적으로 안정화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전체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상승 구조를 유지한 채 박스권 형태로 정리되거나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오늘 하루의 핵심은 단순 급등 자체보다도 시장이 다시 상방 중심으로 재정렬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단기 움직임 하나보다 전체 구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스토리언이 계속해서 개인 맞춤형 구조 설계를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누구는 흔들림만 보고 누구는 그 안에서 방향이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를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점과 저점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늘 고점 형성 가능성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앞서 설명드렸던 상승 가속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태양의 중심축 강화와 수성의 변동성 확장이 동시에 겹치면서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강한 상승 구간에서는 항상 과열 신호도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상승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일정 시점부터는 에너지 소모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할 가능성도 함께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정오 전후로 갈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매우 강한 상승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내부 구조에서는 단기 고점을 준비하는 흐름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점 구간은 단순한 상승 타이밍으로만 보기보다는 상승 에너지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디서부터 과열이 시작되는지를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표면적인 움직임만 따라가게 되면 가장 강해 보이는 자리에서 오히려 흐름의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토리언이 단순 결과 해석보다 구조 설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현재 가격보다 그 가격이 어떤 에너지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점 구조를 보겠습니다. 오늘 저점 형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앞서 라후와 K2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마지막 흔들림과 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이 눌림은 추세 붕괴보다는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즉, 시장이 실제로 방향을 위로 돌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하락 에너지를 정리하는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저점 확인 과정이 이후 상승 흐름의 안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구간은 단순 공포 구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바닥 확인 단계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구간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흔들림만 보고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방향 전환의 구조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스터리언이 개인 맞춤형 구조 설계를 통해 흐름의 타이밍과 에너지 배열을 함께 분석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차이를 읽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전체 핵심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의 흐름은 회복 심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다시 저점을 매수하려는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심리 자체가 다시 위쪽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후 흐름의 중심도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우는 여전히 상승 속 흔들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 안에서도 갑작스러운 급락이나 방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왜곡은 하락 중심이라기보다는 상승 과정 속 노이즈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수성은 변동성을 계속 확대시킵니다. 즉, 오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상승과 눌림이 반복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난이도 높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변동성 역시 새로운 방향성이 자리를 잡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K2는 이전 하락 흐름의 잔여 압력을 점점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즉, 눌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전처럼 계속 밀어내는 힘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하락의 힘이 먼저 약해진 뒤에야 새로운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은 상방 중심축을 다시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즉, 시장 내부의 에너지 방향 자체가 다시 위쪽으로 정렬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완벽한 상승 추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방향의 중심이 다시 상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결과를 정리하면 반등 구조 자체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제 초기 상승 추세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흔들림과 눌림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시장은 점점 하락보다 상방 흐름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기가 가장 중요한 전환 구간이 됩니다. 겉으로는 아직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새로운 흐름의 뼈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터리언이 단순 운세 해석이 아니라 개인의 흐름 구조와 방향 배열까지 함께 설계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인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부 구조를 읽어야 진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락 이후 살아난 반등이 단순 되돌림을 넘어서 실제 상승 추세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초기 확장 구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늘 XRP가 오르냐 내리냐가 아닙니다. 결국 시장이든 사람이든 흐름은 항상 내부 구조가 먼저 바뀐 뒤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이 끝난 뒤 이어지는 추가 영상에서는 단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에너지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반복되는 문제들, 혹은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막히는 흐름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사람은 대부분 결과가 완전히 벌어진 뒤에야 뒤늦게 구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이 성공의 열매를 따는 모습을 보며 뒤늦게 후회하는 비용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몇 개월 뒤, 몇 년 뒤 완벽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도 아스터리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흐름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단순히 감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의도대로 조율하시겠습니까?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창밖으로 그 비바람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입입니까? 아스터리언은 운명을 맞추는 점술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는 에너지 엔지니어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라는 무책임한 위로보다는 지금 당신의 어느 행성 에너지가 불균형하니 이 주파수를 보정해야 합니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의 도구를 제안하는 것. 이것이 아스터리언이 지향하는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명리학이라는 설계도는 태어난 순간 고정된 8글자를 통해 당신의 본질적인 성향과 삶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베다 점성술 조티시의 핵심인 다샤 시스템은 단 1초 안에서도 당신의 차트에서 어떤 행성이 어떤 위치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정도로 세밀합니다. 명리학과 조티시, 이 두 시스템의 만남이 아스터리언이 제안하는 에너지 공학의 정수입니다. 조티시의 한 분야인 나트나 치키차, 즉 보석 처방의 관점에서 원석은 특정 행성의 에너지를 수신하고 증폭하는 에너지 필터이자 안테나입니다. 아스터리언은 이 원석을 통해 운명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교정법 중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방법, 나트나 치키차로 당신을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놓는 개입을 선택합니다. 아스터리언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팔찌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필드를 우주의 최적화된 빛과 연결하는 접속점입니다. 이 연결을 위해 아스터리언은 독보적인 분석과 검증으로 정확한 기준점을 찾고 개입 구조를 결정합니다. 단지 부귀해지도록 노란빛의 돌을 구성하거나 사주에 물이 부족하다고 검은빛의 돌을 구성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개입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지금 어떤 빛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해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분석도 저희의 몫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스터리언의 에너지 공학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항해 지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스터리언은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에 직접 개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명은 해석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개입하는 순간에만 바뀝니다. 지금 이 흐름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지금 이 흐름에 개입한다면 당신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대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점으로 바꿀 것인가? 아스터리언은 그 기준점을 만드는 곳입니다. 필요한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의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